올해 5월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2호 태풍 마와르가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는데요. 5월은 아직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높지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슈퍼 태풍으로 발달하면서 괌에 사상 최악의 피해를 줬습니다. 네, 이례적인 태풍을 보면서 기후 전문가들이 올여름 태풍이 매우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올여름 태풍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태풍은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긴 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뭔지 모르겠거든요. 정확히 태풍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그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 풍속이 수속 17m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는 것을 태풍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지구상에서 연간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은 평균 한 80개 정도이고요. 이를 발생의 역별로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남서해상에서 발생하는 것을 태풍이라고 하고 북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그리고 동부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것을 허리케인, 인도양과 호주 부근 남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호주 부근 남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은 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태풍은 그 기본적인 성격이 열대성 저기압이기 때문에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열대성 저기압의 발생 조건은 첫째, 태풍이 발생하는 열대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야 하죠. 일반적으로 27도 이상의 해수 온도역에서 발생을 하고요. 해수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강해집니다. 두 번째가 대륙권 중층의 상대 습도가 커야만 하는데요. 만약에 대륙권 중층의 습도가 낮으면 대륙권 중층에서 유입되는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섭동을 안정화시켜 불안정성이 약해지면서 태풍 발생이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가 대륙권 하층에 회전하려는 성질, 기상학적으로 이게 절대와도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커야 합니다. 기류가 회전하는 성분이 있어야만 태풍이 발생하고 또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올여름에 엘니뇨가 발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엘니뇨가 왔던 해에는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또 태풍의 강도는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해양대학교 설동일의 논문 엘니뇨 라니냐 현상과 태풍과의 관계에서는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정반대인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태풍의 세기는 어떤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는 25년간의 우리나라 기상청 및 일본 기상청 자료를 사용을 해서 엘니뇨, 라니냐 현상과 태풍과의 관계를 분석을 했는데요. 엘니뇨 시기의 태풍 발생 숫자는 라니냐 해보다 약간 줄어든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다만 태풍의 세기는 엘니뇨가 발생한 해의 강도가 가장 강했음을 밝혔습니다. 엘니뇨 해는 태풍의 중심 기압이 라니냐 해보다 낮았고요. 중심 최대 풍속도 더 강했는데요. 엘니뇨가 발생한 해가 라니냐가 발생한 해보다 중심 기압은 6헥토파스칼이 낮았고 중심 최대 풍속은 수속 2.1m가 강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엘니뇨 해에 태풍이 강해지는 원인으로는 태풍의 발생 해역과 밀접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엘니뇨 발생하는 해에 태풍은 라니냐 해보다 동경 150도 이동, 그러니까 동쪽 해역과 북위 10도 이남 해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기상청의 태풍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엘니뇨의 태풍이 라니냐의 태풍 발생 지역보다 더 남동쪽인 동경 150도 동쪽, 북위 10도 이남에서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 붉은 원안의 태풍이 많이 발생한 해가 엘니뇨가 발생했던 2015년에서 2016년 태풍 발생 지역도이고요. 그 옆에 그림은 라니냐가 발생했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태풍 발생 지역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는 붉은 원안의 지역인 태풍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빈도는 낮은데 이 엘니뇨인 경우에는 강도는 더 세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작년에 그 라니냐 해였음에도 흰남노 같은 강한 태풍이 몰려왔잖아요. 그렇다면 올여름에는 그 더 강한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데 태풍도 슈퍼 태풍이 올까요? 일단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예보과가 그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엘니냐와 라니냐 기간에 발생한 태풍 분석에 따르면은 태풍의 발생 빈도수를 이용을 해서 기간별 태풍의 발생 위치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분석을 해보니까 엘니뇨 시기에는 동경 150도 동쪽 지역과 북위 10도 이남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태풍이 발생하고 라니냐 시기에는 동경 150도 서쪽 지역과 북위 10도 이북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 그림처럼 태풍이 발생하는 위치를 에리어 1부터 에리어 6까지 6구역으로 나누어서 발생 빈도를 분석을 했는데요. 네. 엘니뇨 시기에는 가장 남동쪽에 위치한 에리어 6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요. 라니냐 시기에는 에리어 3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가장 먼 남동쪽에서 발생한 태풍은 저희도의 뜨거운 바다를 지나면서 강력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경북대학교의 강남영 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엘니뇨 경영을 띠는 환경에서 태풍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특징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네. 태풍이 강해지는 것은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에 비해서 그림처럼 각 지점에서 체감하는 태풍 총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올해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온다면 강력한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엘니뇨가 왔던 해 태풍은 더 강하게 발달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엘니뇨 시기에 이런 태풍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가능성도 커지는 걸까요? 일단 저 기상청 국가태풍센터가 있죠. 여기서 분석해서 엘니뇨 기간에 발생했던 태풍은 평년이라 라니냐 기간에 발생한 태풍보다 남동쪽에서 발생하면서 강도가 라니냐보다 강하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안영인 박사가 여러 논문을 인용한 글을 보면은 엘니뇨 때나 라니냐 때 발생한 태풍 수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다만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1m 이상인 태풍은 엘니뇨 때가 11회로 라니냐 때 8회보다 더 많았다고 해요. 엘니뇨에는 태풍 발생 지역이 라니냐 해보다 더 남동쪽이 되기 때문에 발생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이라든가 필리핀으로 상륙하는 태풍의 수는 줄어드는데 반대로 한반도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라니냐가 발생할 때보다 상륙하는 태풍의 수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강력한 태풍이 더 많이 올 그 가능성이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저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이제 엘니뇨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발달할수록 또 기온이 상승할수록 태풍의 발생 숫자는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태풍의 강도는 계속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엘니뇨가 발달하는 올여름에는 기후변화와 상승 효과를 일으킨다면 8월부터는 매우 강력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태풍에 좀 미리 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라든가 간판 등을 미리 좀 결박을 해주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을 해주고요. 하수구라든가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을 하고 막힌 곳은 뚫어 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라든가 물막이 판 등을 이용을 해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요. 저지대라든가 상습 침수 지역, 또 산사태 위험 지역, 지하 공간이라든가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 건물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태풍 때는 대피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강력한 태풍이 올 거로 예상되는 만큼 좀 꼼꼼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